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손흥민 때문에 왔다라는 제목처럼 이번 가나전과 관련해 손흥민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대표팀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나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표팀 내부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게 흐르고 있다. 특히 지난 볼리비아전을 통해 확인된 손흥민의 출전 시간 관리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선수단 전체의 준비 상황은 이번 가나전이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 단순히 승패가 아니라 대표팀이 어떤 방향성과 체계로 월드컵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 무대인 셈이다. 무엇보다 큰 관심을 받은 장면은 손흥민이 볼리비아전에서 프리킥 골을 넣고도 후반 31분에 교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더 뛰고 싶었지만 감독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이 말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서 화요일에도 경기가 있다. 그때는 더 좋은 컨디션으로 팬들 앞에 서고 싶다고 말하며 스스로도 가나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최근 손흥민의 출전 패턴을 보면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다. 예전 같으면 대표팀에서는 늘 풀타임 출전이 당연했던 손흥민이지만 최근 5경기 연속 A매치에서 단 한 번도 90분을 소화하지 못했다. 9월 미국 멕시코 2연전에서는 각각 63분, 45분으로 제한되었고 지난달 브라질 파라과이전도 같은 흐름이었다. 볼리비아전 역시 전반 후반을 모두 뛰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팬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 손흥민의 체력 문제인가? 전술적 이유인가? 홍명보 감독과의 소통 문제인가?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명확한 공식 발표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건 가나전이 손흥민의 출전 패턴 변화가 우연이 아닌지 확인할 결정적 경기라는 점이다. 대표팀 준비 과정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격 라인 구성인데 홍명보 감독은 볼리비아전에서 결장한 오형규를 가나전 원톱으로 세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는 곧 손흥민의 위치가 측면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후반 교체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조규성의 역할 변화, 이강인의 자유도, 황희찬의 돌파 선택지까지 모두 연결되며 대표팀 전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손흥민은 단순히 뛰는 시간만 줄었을 뿐 아니라 언제 투입되는가가 큰 의미가 되고 있다. 만약 가나전에서도 후반 교체 카드로 나선다면 이는 이미 감독이 손흥민을 전술적 옵션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된다. 반대로 선발로 나선다면 이는 이번 경기만큼은 손흥민의 경기 감각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뜻이 된다. 대표팀 전체적으로는 볼리비아전 이후 두 가지 핵심 조정을 진행 중이다. 최근 대표팀은 전반과 이선의 템포가 맞지 않는 장면이 자주 보였다. 손흥민이 뛸 때는 그의 속도와 연계 능력 덕분에 자연스럽게 공격 흐름이 살아났지만 그가 교체된 이후에는 공격 템포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코칭 스태프는 가나전에서 손흥민이 뛰지 않는 시간에도 공격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손흥민이 과거만큼 풀타임으로 뛰지 않게 되면서 경기장 내부에서의 리더십 전개 방식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손흥민은 벤치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동료들과 소통하지만 경기를 직접 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팀 핵심들이 경기 중 더욱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다만 대표팀 내부 관계자들은 손흥민은 여전히 팀 중심 선수이며 그의 역할이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말 속에는 손흥민이 여전히 전략의 핵심인과 동시에 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나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다. 이 경기를 통해 대표팀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손흥민을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한 팀 체력을 어떻게 분배할지 가늠하게 된다. 손흥민이 선발이든 교체든
팀 전체가 그와 함께 한 경기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3백과 4백을 적절히 혼합하며 전술적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가나전 역시 손흥민의 선발 여부에 따라 공격 전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의 출전 여부가 공격의 유연성과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하면 기존 측면 공격수들의 출전 기회와 포지션 조정이 필요하며 그가 교체로 투입될 경우 후반 공격에서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원에서는 유럽파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의 기용 여부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중원과 수비의 균형을 유지하고 빠른 전환 공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수비진에서는 김민재, 박진섭, 이한범, 조유민 등이 조합을 이루며 손흥민이 상대 수비와 맞닥뜨릴 때 공간과 옵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팀 공격 전체의 중심축입니다. 그는 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 수비를 흔들고 공간을 창출하며 팀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볼리비아전에서 그의 프리킥 득점과 공격 전개 과정은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전방 압박과 수비 기여를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역습 기회를 창출하는 등 팀 전술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포지션 유연성 역시 그의 큰 장점입니다. 좌우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공격 흐름을 조율하고 필요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와 패스 연결과 전개를 담당합니다. 오현교, 조규성과의 맞교체 상황에서 손흥민은 최적의 위치에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며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의 경기 이해도와 멘탈은 팀 전체의 안정성과 전략적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손흥민과 가나의 감독 오토 아도 감독은 과거 함부르크 시절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이번 가나전은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 이후 맞붙는 리벤지 매치로 의미가 크며 손흥민이 과거 경험을 활용해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아도 감독과 재회하는 소감을 밝히며 경기에서는 승리를 위해 팀원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팀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나는 피파 랭킹 73위로 한국보다 낮지만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열세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존재가 공격진의 결정력과 팀 전략 실행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경기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의 기대와 관심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손흥민의 능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현재 대표팀에서 풀타임 출전이 제한되고 원톱 포지션에 고정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적 핵심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의 출전 시간 조정은 체력 안배 목적일 수 있으나 일부 팬들은 에이스를 경기장 밖에 두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을 조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월드컵 본선을 대비하는 한국 대표팀의 큰 자산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일부 의견과 관찰에 근거한 분석일 뿐 공식적인 전술평가나 감독의 확정 계획은 추후 경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어떤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가나전에서 그의 출전 여부와 팀 전술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줄 모습이 기대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